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아파서 고민이시라고요? 그런데 팔이 저리고 손 감각이 둔해지거나 심지어 다리 힘이 빠져서 당황스러우시다고요? 보통은 목 디스크인가 보다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경추척수증이라는 전혀 다른 병일 수도 있습니다. 경추척수증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과 치료 타이밍, 함께 주의해서 알아야 할 3가지까지 오늘은 세종충남대병원 정형외과 윤자영 교수님과 함께 이 목 디스크와 경추척수증 두 질환의 차이와 치료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종충남대병원 정형외과 윤자영입니다. 여러분 몸은 다 이어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목은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이 고속도로와도 같은 부위입니다. 신경이 눌리면 손뿐 아니라 다리, 심지어 배뇨 기능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 디스크와 경추척수증 이 두 질환의 차이를 확실히 짚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조금 헷갈려요. 이 목 디스크와 경추척수증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사실 이 목 디스크라는 말은 병명을 뜻하기보다는 이 추간판이라고 불리는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현상을 좀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디스크가 신경에 가진 신경근을 누르면 팔로 뻗치는 통증이나 저림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상태를 경추신경근증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디스크뿐 아니라 뼈돌기나 두꺼워진 인대 등 여러 구조물이 척수의 이 본줄기를 압박하게 되는 경우를 경추척수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단순히 팔의 저림에 그치지 않고 다리 힘이 빠지거나 걸음이 불안정해지거나 손의 세밀한 움직임이 둔해지고 배뇨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목 디스크는 신경의 가지가 눌리는 거고 척수증은 본 줄기를 누르는 병이라는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디스크가 되었던 두꺼워진 뼈돌기나 석회화가 되어 있는 인대가 되었든 이것이 어디를 누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에 있는 큰 나무를 좀 상상해 보면 이 밑둥이 있는 큰 기둥이 눌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기둥에서 뻗어 나오는 잔가지를 눌리고 있느냐 이것으로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목 디스크는 경추신경근증이나 척수증을 모두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만 이제 임상 현장에서 주로 어르신들이 주로 통증을 기준으로 나 목 디스크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증상에서도 좀 차이가 확실하겠네요. 예, 그렇죠. 앞으로 경추신경근증을 좀 통용되는 목 디스크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는 대체로 한쪽 팔이나 어깨로 통증이 좀 퍼지는 양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목 디스크가 좀 터져 나오거나 튀어나오면 오른팔만 저리고 왼쪽은 괜찮은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경추척수증은 훨씬 광범위합니다. 양손의 저림, 젓가락질이 서툴게 된다거나 글씨가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다리 힘이 빠지거나 걸음이 흔들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병이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야 하는 경고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중 이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바로 오셔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손에 힘이 빠져서 단추를 끼우기가 어려워진다든지 젓가락질 필기가 서툰 증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손이 어눌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진다든지 누가 이렇게 무엇을 가져와 달라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동작을 하면서 물건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증상이 좀 이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이제 걸음이 비틀거리거나 흔들리거나 다리 힘이 약해지는 보행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것이 이유가 없이 불편해지는 배뇨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목 통증을 넘어서 손 기능이 떨어진다, 걸음이 이상하다 이렇다면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손에 힘 빠지는 증상, 보행장애, 배뇨신호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걸까요, 교수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퇴행성 변화, 우리가 이제 즉 나이에 따른 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의 수분 성분이 줄게 되고 주변의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뼈 돌기가 자라면서 척추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신경이나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이제 압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퇴행성 변화에 더해서 오랜 시간 좋지 않은 자세나 이제 반복적인 목의 사용, 그리고 선천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은데 척추관이 좁으면 압박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디스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자세, 어떤 체질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척수가 눌리게 되면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물론 외상으로 척수 압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척추 몸체뼈의 뒷면을 이어주는 후종인대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뼈처럼 변하면서 딱딱해진 인대가 척수를 압박을 하게 되면 이런 척수증이 생기는데 이런 질환을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나이에 따른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평소에 자세를 좀 바로 하고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기에 증상을 알아차리고 진료를 받는 것도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체 신경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손가락의 근력이나 감각, 그리고 여러 상지의 반사 테스트를 통해서 신경이 척수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은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표준 검사로 MRI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디스크나 척수의 압박 정도를 정밀하게 볼 때 MRI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CT나 근전도 검사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RI로는 좀 어떤 점을 확인하세요? MRI는 이 척수나 신경근이 실제로 얼마나 눌리고 있는지를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압박된 부위의 신경 손상 정도를 정확히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척수가 눌려서 손상이 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영상에서 척수가 하얗게 변해서 보이는데 이건 이미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RI는 단순한 진단용이 아니라 수술의 시점,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후를 판단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진단받아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교수님,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수술을 좀 꼭 해야 하나요? 반드시 수술을 필요한 건 아니고요. 모든 환자가 수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신경근이 눌리는 이제 목 디스크,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의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 하게 되고요. 통증이 조절되면 약물이나 물리치료, 이런 운동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이제 요새 많이 시행하는 주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도 좀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추 척수증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신경의 큰 기둥이 눌려서 진행성 마비 증상이 있다면은 빨리 이 눌려 있는 걸 풀어주는 감압 수술이 수술 후에 예후를 좌우하게 됩니다. 결국은 디스크는 기다릴 수 있지만 척수증은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척수증은 시기가 곧 치료가 됩니다. 신경 손상이 진행이 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서 적절히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척수 압박의 위치, 그리고 척추의 정렬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는 되는데 이제 주로 앞쪽에서 눌린 부분은 전방에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경추를 유압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신경의 뒤쪽에서 눌리거나 여러 분절이 눌린 경우는 뒤쪽으로 들어가서 후궁성형술이나 후궁절제술 후에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제 핵심은 눌려있는 척수를 안전하게 감압을 하고 신경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료 후나 이제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술 직후에는 안전가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경이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안내하는 대로 목을 보호하고 자세나 움직임 제한을 일정 기간 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 기간에 이제 지나친 스트레칭이나 조기 운동은 오히려 신경 회복을 방해하고 예를 들어 고정술을 했을 때 유압을 좀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안전과 보호, 그리고 이후에는 의료진 지시에 따라서 단계적인 재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소나 이 수술이 지나고 회복 이후에는 목 건강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제 3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목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은 눈높이에 맞추고 컴퓨터 모니터는 눈보다 약간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는 게 좋은데요. 턱 당기기, 어깨 돌리기, 고개 젖히기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좀 큰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낮은 베개를 사용해서 목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개를 높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낮은 베개를 써서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잘 때는 이제 무릎 사이 베개를 넣어서 목과 어깨의 긴장을 좀 완화해 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게 낮은지 적절한지 잘 모르시겠다면은 일단은 높은 베개를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베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관리 팁, 목의 중립, 스트레칭, 낮은 베개까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짧게 오해 바로잡기 가겠습니다. 첫 번째, 팔저리면 전부 디스크다? 네, 아닙니다. 이제 한쪽의 팔저림은 디스크, 즉 그동안 얘기한 신경증 가능성이 이렇게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손 미세 운동이나 보행 변화, 배뇨 변화가 동반되면 디스크에 대한 척수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척수증은 운동으로 고칠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미 척수 압박이 확인이 된 진행성이라면 조기에 감압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재활들은 수술 후에 회복할 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술하면 오래 누워 있어야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경추는 우리가 다리나 허리 이렇게 체중 부하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비교적 빠른 시점에 보행이나 가벼운 일상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경추는 두개골을 좀 지탱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사를 박았다거나 하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목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의료진의 적절한 지시에 따른 자세 유지와 움직임 제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퀴즈까지 잘 풀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목 디스크와 경추 척수증은 정말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목 디스크와 경추 척수증의 차이, 주의해야 할 증상과 치료 타이밍, 관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손의 기능 저하, 보행 변화, 배뇨 변화, 이제 배뇨 장애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이 예후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